나갔어서 8월 19일자. 자, 그 중에 어디 있나 문제 볼까요? 뒤쪽으로 하니까 문제 6번 봅시다. 자, 6번을 보니까 자, 문장 속의 핵심. 자, 갑이 첫째 끝에 자기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 응? 갑이 을에게 자기의 영업을 양도. 그리고 그럼 갑이 양도인이고 을이 양수인이죠? 그러면 둘째 줄 양수인 을은 행정청에 지위 승계 신고. 그리고 신고를 했대. 그죠? 그러면 우선 일단 부른 순간 머릿속에 이제 뭐가 쓰여야 돼? 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그지? 그리고 수리를 해줘야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다. 그지? 그러면 틀린 거 오라 그랬죠? 자, 1번. 행정청이 양수인 을의 신고를 수리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맞아요? 맞죠? 왜냐면 수리를 해주게 되면 양도인 갑에게 냈던 허가를 취소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양도인은 수리로 인해 불이익받는 자잖아. 그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받는 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게 돼 있거든. 1번 O. 자, 2번은 행정기관은 의뢰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뭐야? 그러면 거기서 양수인 의뢰 신고가 수리됐지? 그러면 허가자는 바뀌었지? 그렇죠? 을로 바뀌었지만 거기 보면 수리되기 전에 영업 허가 받은 자가 변경되기 전에 전 영업자인 양도인이 법 위반 행위를 그러니까 적발이 돼서 뭔가 영업 정지 같은 거 제재 처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지? 그거 그대로 어떻게 돼? 양수인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거야. 그 양수인 을에게 양도인 갑의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 을에게 영업 정지 같은 제재 처분 내릴 수 있어요. 이거 다 배웠던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잘못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계속할 수 있다. 응?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문제 6번은. 3번은 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게 영업 양도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여기 중요한 건 지위 승계 신고, 양수인의 의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대요. 수리되기 전이라죠. 수리되기 전이면 아직은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양도인 갑이지. 그러니까 뭔가 책임은 행정 책임은 갑에게 돌아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문제 없고. 4번은 조금 아까 공부했던 거다. 영업 양도 계약이 무효. 영업 양도 계약이 무효면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해 줄 대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했다면 수리행위 자체가 무효. 동대명백한 위법에서 수리행위가 무효고, 그러면 양도인 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기네들의 양도 양수계약이 무효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막바로 왜 무효인 양도 양수계약인데 왜 신고를 수리해 줬냐고 행정기관의 수리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응? 아까 읽었지? 따라서 정답 2번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문제 9번 볼까? 9번. 지난번에 8번까지 풀었죠? 자, 9번 보면 자, 신고. 옳은 거 오르래. 신고. 1번 맞나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고를 수리 요하는 신고와 요하지 않는 신고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행정절차법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수리 요하는 신고를 따로 규정하고. 그죠? 그래서 1번 X.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X. 2번은 자, 앞에 전제 출발이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이래. 그러면 언제 신고 효력이 발생해? 행정청이 수리해줘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잖아. 신고서만 행정청이 도달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뒤에 거를 놔둔다면 앞에를 수리를 요하는이 아니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뒤에 말하고 짝이 맞죠? 그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처에 도달되면 그러면 신고 효력 발생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리 요하는 신고하고 뒷말하고 안 맞아. 그죠? X. 3번은 자, 눈에 띄는 단어 주민등록 신고 있지? 뭐 주민등록 신고는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맞는 거지. 3번. 응? 이제 8번은 정답이 3번. 옳은 거라 했을까? 4번은 어디가 틀렸어? 그냥 건축신고가 아니라 건축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신고는 건축신고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심사한 후 수리해줘야 응?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이다. 응? 근데 요하지 않는으로 왔잖아. 4번 끝에. 그렇지? 요하는 신고인데 X. 네,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9번은. 네, 10번.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어때? 출발이. 날파리가 날라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해주면 뭐 허가자 변경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수리를 거부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 안 되게 돼서 상대방 국민의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행위나 행정행위나 수리행위나 수리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5. 2번은 모기네, 모기가 한 마리가 지금. 자, 여기 2번도 핵심 단어는 첫째 줄에 중간에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수리 나오지? 지휘승계 신고 수리. 그렇다면 항상 똑같아요. 지휘승계 신고 수리하면 수리해주면 종전 영업자의 권리익을 제한하는 조치니까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응? 거치고 해야 된다. 2번 맞죠? 3번은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 뭐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를 가리키지? 그러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뭐야? 그 신고에 대해서 규정한 그 법이 정한 요건 말고도 다른 법의 요건도 충족해야만 되는 경우. 그럼 아까 예를 들면 당구장 영업하려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 요건 외에 당구장을 학교 부근에서 하려면 학교 보건법상의 요건도 갖춰야 되는 경우. 그치? 이런 경우가 생각나지. 이런 경우는 그 체육시설 설치 그 신고에 관한 법 요건만 갖췄다고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게 아니지. 다른 법이 정한 요건도 다 갖춰야 되지. 따라서 끝에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응? 그래서 3번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4번이네. 4번 어떻게 고쳐야 돼? 그냥 건축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 그럼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이거 수리 요하는 신고라고 해야 되죠? 근데 끝에 자기완결적 신고? 즉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가치가 아니라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응? 즉 행정요건적 신고다.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말은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1번 또 신고 옳은 거 그러래. 자 1번 우리 아까 내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한 세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설명했죠. 1번 뭘 얘기한 거야? 뭐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지? 그 신고하고 무슨 영업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다고 신고가 한 거라면 그럼 어떻게 돼? 건축법상의 요건은 못 갖춘 거잖아.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만 갖췄지 건축법상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다. 그지? 근데 1번 어때?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X. 그죠? 해당한다? 아니죠? 따라서 답이 아니에요.
2번은 자, 이번에 첫째 줄 그냥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 봅니다. 그렇지만 첫째 줄 끝에 건축 신고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그냥 건축 신고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라면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거 구별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죠. 그 다음에 3번은 야, 첫째 줄 뭐라고 써 있어? 법령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 이꼬로 자기 완결적 신고 규정하고 있대. 그러면 어느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기재사항 다수, 구비서류 갖추고 같은 형적 요건 갖춰서 신고서 제출해서 행정청에 도달된 때 그냥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보죠? 그렇다면 맞나요? 3번? 자, 첫째 줄의 의미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했을 때야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됐을 때, 응? 발송이 아니라 신고서가 도달됐을 때, 따라서 X, 발송, 교묘했다, 그죠? 발송, 아니고 도달됐을 때. 그러면 정답은 옳은 거라 생각 4번이겠다. 자, 앞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 딱 넣은 뭐야? 수리 요하는 신고. 이때 행정기관이 수리할지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은 오직 뭐야? 주민등록법이 정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거만 따져야지. 그 이외의 사항은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 맞나요?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 30일간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특이 목적 등의 다른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맞죠?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냐? 이것만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죠? 다른 거 고려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안 풀은 거. 예, 13번.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 자, 1번 어때? 그렇지? 지금은 끝에가 있다가 아니라 다른 요인은 고려하면 안 되지. 따라서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없다고 해야지. X. 2번은 자, 2번은 그러니까 건축신고 앞에 수식어 붙었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이거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후 수리를 해야 하는, 그 수리 요하는 신고다. 2번이 문제 없어요. 2번이 정답. 그럼 3번 어디가 틀렸어? 자, 업자끼리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양수인이 지휘승계 신고를 했고 행정청이 수리까지 해줬대. 이런 경우 뒤늦게 자기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무효라면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어떻게 소송할 수 있어? 자기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무효로 판결해서 소송할 수도 있고, 그거 안 하고 막바로 무효인 계약인데 왜 수리해 줬냐고 수리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수리 처분 무효 판결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3번 어떻게 돼? 없다 그랬잖아. 막바로 행정청 상대로 왜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인데 수리해 주냐고 수리 처분 무효 확인 판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로 왔죠? 그러니까 X죠? 없다, X,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네. 요 4번은 뭐냐면 첫째 줄. 영업업자 간의 지휘승계 신고 수리하는 행정기관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한 그런 의미에 불과한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양도인에게 냈던 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새로이 양수인에게 허가받는 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어서 사업 허가자를 변동시키는
그런 법적인 효과를 갖는 행정처분이다. 응? 그럼 단순한 지네들끼리 다 해서 허가 다 넘어갔고 그랬다는 사실을 그냥 신고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바꾸는 그런 법적 효과가 있는 처분이란 말이야. 행정처분은. 그래서 X. 정답은 2번이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신고.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무슨 단어? 착공신고 반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 원래 착공신고라는 게 원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착공신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먼저 자기 건축하기도 하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거 다 했어. 그래놓고 법에 뭐냐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라는 사람은 그 허가가 되거나 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실제 허가받은 대로 건축에 착공할 때는 착공한다고 또 행정청에 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착공신고란 말이에요. 착공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어쨌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신고서만 요건만 갖춰서 신고서 내면 끝나는 건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 상대방은 너무 불안하다 그랬지 아까. 응? 그래서 애초부터 수리 거부된 시점부터 수리 거부가 위법이란 걸 다투어서 그것이 위법률 확정 판정을 받고 난 후 안심하고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거를 소송 대상으로 인정했지. 그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묻는 거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됐냐 안 되냐 묻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는 착공신고 반려하는 행위.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항고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잖아. 그래놓고 중간에 하면은 없다는 말하고 연결시켜서 거짓말 해놓은 거지. 그래서 뭐 장래의 법적 불이익이 당사자에게 예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죠? 이거 무시하고 건축물에 착공을 하면 행정청이 너 수리 거부했는데 왜 착공을 하냐? 너 위법하게 착공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철거명령 같은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들어가 뭐 이런 불이익 생길 수 있다. 그치? 그런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반려 단계에서 아예 소송으로 다투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송 대상이 처분으로 인정했지? 1번 X야. 답이야. 1번이 답입니다. 응?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 옳게 설명했지. 건축신고 반려행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 그지? 항고소송 대상 된다. 3번. 그냥 건축신고 아니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 맨날 물어보는 거. 응? 실체적 요건까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인 실체적 요건까지 다 심사한 후 수리를 해야 하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4번 어업신고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외워야 돼. 암기. 어업신고다. 수리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15번 신고와 신고행위와 행정연의 수리행위. 틀린 거. 자 1번 어때? 1번의 핵심 질문은 첫째 줄 중간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성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 건 맞아. 근데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일반적인 건축신고 적법한 신고서를 냈는데도 수리 거부한 경우 그 수리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자 첫째 줄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인 거 이건 맞아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 건 맞는데 그러나 두 번째 줄 우리 대법원은 판례는 이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도 소송으로 다투게 할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X예요. 응?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도 소송 대상. 응? 뭐 반려행위라고 나오기도 하고 수리 거부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게 똑같은 거야. 응?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그죠? 1번이 답이고 2번은 첫째 줄 중간에 뭐라 했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그냥 건축신고 아니잖아. 그 앞에 수식어가 붙지? 이거 뜻이 뭐야? 건축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거기 나오는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까지 한 번에 받은 거로 간주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럼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까지 갖춰졌는지 실적 요건까지 다 심사한 후 건축 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응?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무슨 뭐야 이거? 행정절차법은 무슨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법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 즉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 구비서류, 그 밖에 형식 요건만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어 도달만 되면 신고효력이 발생한다 규정하고 있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도 첫째 줄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 갖췄더라도 다른 법, 건축법이 정한 요건 못 갖췄다면, 즉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가 됐다면 식품위생법상의 요건만 갖췄다고 적법한 신고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따라서 문제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예. 자, 약간의 준사례형. 틀린 거 골라라 그랬어요. 내용을 보니까 갑은 건축 신고를 했대. 건축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근데 갑의 건축 행위는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까지 필요한 경우래. 응? 그러면 아까 뭐 판례가 그런 거죠. 그럼 세 번째. 건축법은 건축 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되면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까지 다 받은 것으로 의제가 이제 간주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규정없다. 그럼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죠? 자, 그러면 질문 1번. 이 건축 신고는,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라면 수리 요하는 신고지? 이게 모르겠어요. 수리 요하는 신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1번. 갑의 건축 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수리를 해도, 수리 요하는 신고인데 부적법한 신고인데 수리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틀렸지? 이거 둘러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줄 중간에 있는 수리의 효력이 문제되는 거야. 행정청이 수리한 거 어떻게 돼? 행정청이 수리한 행위는 위법한 수리야. 위법. 수리 행위는 위법이고 그 위법 정도를 가지고 수리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사인 경우 이렇게 나누지. 수리 행위가 무효라면 수리한 적이 없으니까 신고 효력이 처음부터 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 행위가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다면 일단 신고 효력이 일단은 발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리 행위 취소가 되면 이제 수리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거니까 신고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제 그때 보면 신고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 X죠. 만약에 수리가 무효라면 신고 효력은 아예 생기지도 않은 거고, 취소 사유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신고 효력은 일단 유지되다가 수리행위 취소되면 신고 효력도 소멸하는 거예요. 응? X. 그 다음에 2번. 답은 1번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 오라 그랬잖아. 답 1번. 2번은 자,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건축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수리를 안 해줬대. 수리 안 해주면 상대방은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한 게 돼서 상대방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으니까 수리 거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 다음에 맞고 3번. 자, 갑이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해준 때겠죠? 이게 만약에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에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일 때고, 이거는 수리 요하는 신고니까 행정청이 수리한 시점에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맞고. 4번은 갑의 건축 신고가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대.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건축 신고를 수리해주면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문제 없고 4번은 5번 지문은 갑의 건축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 요건까지 심사한 후 수리해야 되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문제 없습니다. 응?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7번은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이거는 이제 재작년 지방직. 1번의 키워드 지휘승계 신고 수리야. 법 별로 안 중요해.
무슨 법 사례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논리는 다 똑같은 논리니까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이거는 별로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건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 안 미치는 행위라는 얘기야. 사실적 행위. 여러분 사실적 행위 줄이면 사실행위. 이거하고 대비되는 말이 법적인 행위, 법률행위야. 법적인 행위, 법률행위는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렇다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는 행정기관의 수리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효과가? 전 영업자에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적 효과를 지니는 거잖아. 법적인 행위로서 처분이야 소송 대상이 되는. 응? X지? 소송 대상 아니다. X. 사실적 행위에 불과함으로 소송 대상 아니다. 이거 다 틀린 말이지. 사업 허가자를 영업 허가자를 변경시키는 법적인 효과를 갖는 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응? X. 2번은요. 아 말만 길어. 결국 아까 뭐야 원격 무슨 통신교육 하는 거 있지? 응?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어쩌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첫째 그때 원격 평생교육 응? 그리고 신고했대.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 이거 수리 유한한 신고인데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 구비했나 형식 요건 갖췄으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줄 일이지. 응? 법에도 없는 뭐 공익이니 하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 거부할 수는 없다. 1번 O. 그 다음 2번 O. 3번은 뭐 이거 설명 생략.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응? 그 다음에 4번은 주민록 신고. 행정기관에 도달만 하면 신고 이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란 말인데 도달만 해서 신고 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 줬을 때, 그지? 신고 이력 발생. 그리고 안 한 거. 그리고 3번은 왜 틀렸어? 응? 아니 지금 2번이 정답이라고 그랬죠?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3번 왜 틀렸냐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 신고인데 뭐야? 첫째 끝에 적법한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법이 정한 이거 수리 요하는 신고잖아.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지 건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행정청에 수리 등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18번. 봐, 이거 2021년도 지방직 나오죠. 2022년도 나오죠. 거의 매년 시험이 나와요. 자, 18번. 영업자 지위 승계. 틀린 거 1번. 맞나요? 행정청이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허가를 박탈하니까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이런 거 해야 된다. 5.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첫째 줄에 자, A 업자가 B 업자한테 영업 양도했지? 영업 넘어가는 거 지위 승계 그거 다 행정청이 승인을 해줬어. 인가해줬어.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인가해줘서 영업자는 다 바뀌었지만 행정청이 어떻게 돼? 그 전 양도인이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이미 허가받은 자질에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그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응? 5. 그 다음에 3번은요. 영업 양도인가 무효. 그러면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데 행정이 수리했다. 그럼 수리도 무효. 그럼 어떻게 돼?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으로 자기네 대 양도양수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고 막바로 행정기관이 한 수리 처분을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다. 5. 4번이 답이겠다. 틀린 거. 4번 어떻게 돼? 뭐 때문에 틀렸죠? 4번이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지금 4번. 응?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오늘 다 배운 거야. 뭐 때문에 틀렸어? 어? 귀속된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지네끼리는 가계는 넘겼는데 사실상 계약서 쓰고 넘겼는데 아직 행정청에 신고해서 수리가 되기 전이래. 그러면 아직 행정법적으로는 누가 허가받은 자라고? 양도인이 아니고 허가받은 자고. 근데 실제 법 위반자는 양수인이 영업하다가 위반했잖아. 그래도 그 행정주식임은 양도인에게 돌아가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끝에 키워드가 첫째 끝에 첫째 중간에 아직 지휘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 이게 키워드지. 그렇다면 거기서 첫째 지휘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아직 허가받은 자는 양도인이다. 응?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양수인 X지. 그 양수인이 틀린 거야. 양수인. 양도인. 자, 그 다음에 뒤에 19번, 20번 다. 응? 자, 19번은 신고 옳은 거 1번. 1번의 키워드는 뭐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신고 필증.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수리 요하는 신고든 신고 필증 필요 없어요. 주든 안 주든. 그죠? 다시 한번 보자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된 시점에 신고유로 발생하는 거고 신고 필증 상관없이. 그지? 수리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시점에 신고유로 발생하는 거지. 응? 신고 필증 상관없이. 따라서 신고 필증 교부가 없다면 신고 이력 부정? 아니야. 부정되지 않습니다. X. 2번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 신고.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2번이 정답이네. 3번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대형 마트 들어서는 거 뭐라고? 수리 요하는 신고 사항이다. 라는 게 판례고. 요하지 않는 틀렸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리 요하지 않는 거라면 기재상 다 첨부서류만 다 내면 그냥 대형마트가 전국에 아무데나 막 전통시장 옆에도 막 들어서게 되고 문제 있겠죠? 어느 정도 심사하고 이거 허락이 필요하지? 자, 4번은 줄여. 첫째 줄 중간에 뭐 나왔어?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조 설립신고는 결론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 문장이 막 이렇게 두 줄 세 줄 있어. 다 읽을 필요도 없어. 빨리 그 키워드를 빨리 찾아. 물어보는 거. 노조 설립 신고는 무슨 신고 사항이냐 물어보는 거라고. 노조 설립 신고는 결론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근데 뭐라 그랬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틀렸잖아. 그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말은 막 거짓말 하는 거야. 응? 핵심은 노조 설립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응? 맞나요? 따로따로 규정이 되니까. 근데 행정절차법은 무슨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우리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수리 요하는 신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맞게 써 있는 거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됐거나 법이 바뀌었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수리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그치? 반대로 돼서 정답은 2번. 마지막 20번. 요 올해 소방직 시험. 응? 신고 틀린 거. 자, 1번의 키워드 1번 첫째 줄 쭉 읽어보니까 이거 무슨 신고 말하는 거야? 행정절차법이 정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 이렇게 발생하죠? 그 얘기 법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행정절차법 조항.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도달된 때. 응? 도달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아까 발송으로도 했었죠. 틀리게. 도달된 때. 맞아. 1번 5. 2번은 또 반대로 했지? 2번 틀렸어. 반대가 됐어. 응?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은 뭐 냈어? 3번은 행정기본법 규정 낸 거야. 응? 법령에서 첫째 끝에 법률에서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로 한다. 그지? 법률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수리 요하는 신고로 본다. 앞으로는. 응? 그러니까 법률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 안 돼 있는 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이게 애매했단 말이야. 이게 수리 요하는 신고사항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갖고 혼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2021년도에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정리를 한 거야. 이제 개별 법률에서 이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써 있는 것만 수리 요하는 신고로 보겠다는 거야. 그거 안 써 있으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 다루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응?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법조문만 알아둬야 되고 다른 게 뭐 판례가 있거나 뭐 더 나온 건 없으니까 다 예전 판례는 그대로 알아두고 이 행정기본법조항 알아두고. 응? 그다음에 4번은 틀린 거 없겠지? 답이 나왔으니까 2번이 나왔으니까 4번은 뭐야? 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뭐 물어보는 거 뻔하잖아. 노조 설립 신고 대규모 개설 점포 딱 물어보는 거 없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응? 수리 요하는 신고. 그런데 그 4번은 문장이 거지 같은 거야. 출제자가 또라이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업자가 행정기관 찾아가서 등록 신청하는 건 신고를 하는 거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는 거고 행정청이 등록을 받아주는 건 수리행위란 말이야. 응? 수리행위는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압축해 쓴 거예요. 응? 행정청의 수리행위의 성격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신고에 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점심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금 18분 이렇게 18분 됐으니까 2시 20분부터 오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